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번에 영상에서 예고를 해드렸죠. 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또 해볼 거예요. 물 관련한 컨텐츠가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물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이해해보려는 단계이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물은 공부할수록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커피에는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세미나 때도 많이 하고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그래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물을 어떻게 좀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홈바리스타 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미없는 얘기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되게 진심으로 추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취미생활이라고 한다면 진짜 작정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집에 EK 두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것도 안 쓰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요거는 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물 수치 측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도구냐, 간단합니다. 물이 어떤지 좀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전에 쓰던 측정 도구도 있거든요. 이 제품과 이제 이 제품이 있는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정밀하고 사용하기가 더 편하냐, 요 정도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가격은 똑같거든요. 아마 10만 원대 중반 정도 되는데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처럼 좀 이런 걸 이제 즐기는 분들은 꼭 써볼 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뭘 측정하냐, 두 가지입니다. ppm과 pH인데 ppm은 이제 그 물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적게 들어있느냐를 좀 측정하는 거예요. 온갖 게 들어있겠죠. 미네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커피 추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들도 들어있을 테고, 영향을 꽤나 미치는 성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미네랄 얘기를 하죠. 마그네슘, 칼슘, 알칼리니티, 요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사실 추출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다른 부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수치를 파악을 했을 때 커피가 어떤 영향으로 이제 추출이 되겠구나 라는 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걸 좀 소개하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데일리하게 물 수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ppm이랑 이제 pH를 두 가지 다 측정을 하는데, 요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좀 세팅 방향을 가져갈 거냐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이제 추출 레이시오가 바뀌고 추출 스타일이 바뀌고 추출 도구가 바뀌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커피 한 잔을 조금 더 맛있게 내리기 위해서는 재료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커피는 뭘 쓰냐, 디게싱은 얼마나 됐냐, 로스팅 포인트는 어느 정도냐, 이런 거 체크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어떤 경향을 띠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세팅 방향이나 손님들한테 이제 컵노트를 제공해 드릴 때, 오늘은 포도긴 한데 약간 적포도 같아요, 아니면 청포도 같아요,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 수치를 좀 체크를 합니다. 세팅 방향도 계절에 따라서 좀 바꾸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사실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변하고, 계절 중에서도 온도나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물 수치를 측정을 할 때 가장 처음에 사실 측정하는 건 TDS, 이제 ppm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브리타 워터 체커인데 앞뒤로 이제 pH랑 ppm을 측정할 수 있게 해두셨어요. 물을 담아두긴 하는데 유리글라스보다는 이렇게 좀 사방이 좀 막혀져 있는 이런 컵들을 좀 활용해서 좀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타 로고가 써져 있는 반대 방향으로 측정하면 ppm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치는 저희가 전날에는 한 160ppm 정도 나왔거든요. 꽤 높은 거죠.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 수치를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부산은 경수 계열이거든요. 연수는 이제 물 안에 수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뭐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물 자체를 이제 연수라고 하고, 보통 수치상으로는 50ppm 이하를 연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50ppm 이상을 경수라고 합니다. 물 안쪽에 이제 미네랄도 있지만
좀 불필요한 애들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150ppm 이상이죠. 약경수입니다. 지금 오늘은 163에서 4ppm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졌죠. 지금 겨울일 때는 사실 경수 계열에 가깝게 물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죠.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에는 수치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죠. 그렇다 보니까 뭐 수량이 풍부해서인지 뭐 여러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수치가 좀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경수입니다. 근데 여름에는 한 7, 80까지 떨어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겠죠. 희석이 되니까 당연히 연수 계열로 조금 바뀌겠죠. 처음에 가장 체크하는 게 연수 계열인지 경수 계열인지, 그 중에서도 좀 더 떨어졌는지 높아졌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냐, 커피 추출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냐라고 보면 연수 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도가 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거죠. 물이 같은 양이 들어있어도 공간 안에 뭐가 더 채워져 있는 거랑 덜 채워져 있는 거에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치가 떨어지면 농도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겠구나. 단순 농도입니다. 맛이 아니에요. 물론 맛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맛이 더 채워지겠구나.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 채워지진 않겠죠. 나쁜 것도 같이 더 채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수 계열로 바뀌었을 때는 성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경수 계열로 바뀌었을 때는 커피 성분이 이렇게 충분히 채워지진 못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세팅을 뭐 분쇄도를 조금 더 바꾼다든지 물 온도를 좀 바꿔본다든지 추출 비율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는 여름과 겨울에 추출 비율이 좀 다릅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추출 비율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추출 비율이 조금 더 늘었어요. 한 0.5에서 1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늘리는데 최근에는 한 0.5 정도만 늘린 것 같아요. 만약에 1대 15였다라고 하면 1대 16 정도로 바꿨고, 거기에서의 또 한 가지의 변화는 도직량입니다. 도직량을 이렇게 줄였어요. 드리퍼 안에 커피향이 좀 더 적게 담길수록 물의 부피가 좀 더 늘어나면서 성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경수는 이렇게 잘 안 들어간다라고 했죠. 물 안에 뭐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니까 좀 성분이 충분히 채워질 수 없는데, 성분을 충분히 채워 넣기 위해서 이제 추출 비율을 그렇게 원두량은 줄이고 물량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커피 성분들을 최대한 그래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반대겠죠. 조금이라도 커피향을 조금 더 쓰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커피향을 늘렸을 때 그런 맛들의 강도가 조금 더 상승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실 입맛이 되게 더위에 지쳐 있다 보니까 강하게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간도 세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맛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원두량을 늘리고 물량은 조금 줄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추출 비율을 조정하는 거죠. 연수일 때와 경수일 때의 세팅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날그날에 따라서도 추출을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좀 바꾸어 가야겠다라는 걸 좀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수 경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ppm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전날보다 물이 조금 더 가벼워졌구나 혹은 무거워졌구나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H예요. 이렇게 돌려서 pH를 잴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지역 같은 경우는 pH가 낮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pH는 이 기계로 봤을 때 좀 안정화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기계는 그래도 좀 pH는 좀 빠르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좀 ppm이 조금 더 측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좀 있어서 결국에는 바꾸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찍어봤을 때 이쪽 지역에서는 약간의 중성보다는 조금 모질을 할 때가 있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7에서 7.6 사이의 수치가 뭐 중성에 가까운 물이거든요. 7이 이제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뭐 6.8이나 6.9 뭐 이 정도면 사실 중성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한 7.4 정도 찍히네요. 아마 조금 더 낮춰지긴 할 건데 어쨌든 pH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보느냐, 이것도 용해도입니다. 여기는 pH가 산성으로 갈수록 커피 성분들이 좀 쉽게 잘 못 녹아 나오기도 하고 좀
신맛 계열로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경향으로 바뀌더라고요. 산성이냐 혹은 조금 더 그래도 중성에 가깝게 되어져 있느냐를 보는데 뭐 어떤 지역은 조금 염기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지역도 있긴 하더라고요. 7.8, 뭐 8.0 이렇게 찍히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생수 중에서도 이제 아이시스 8.0이 있죠. 이렇게 염기성 계열로 바뀌게 되면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커피 성분들이 잘 녹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녹는다라는 게 꼭 좋은 성분들만 잘 녹는 건 아니겠죠. 긍정적인 부분도 잘 녹지만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잘 녹아난다는 얘기가 돼요. 네, 생수마다도 이렇게 pH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특이점을 가진 물 자체가 아이시스 8.0이란 말이죠. 용해도가 높다라는 건 라이트 로스팅에 좀 써볼만 하겠죠. 제가 아이시스 8.0을 추천해드리고 평창수 추천드리고 뭐 삼다수 추천해드렸을 거예요. 삼다수는 약간 pH가 조금 낮은 정도로 찍힐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평창수는 약간 그 중간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물로 좀 테스트 해보면서 커피를 내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pH 수치도 이렇게 찍어보는 게 결국에는 pH 수치에 따라서도 아, 그날 커피가 수월하게 추출이 잘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 뭐 아, 조금 오늘 좀 용해도가 좀 떨어지겠네 라는 걸 좀 예측을 해보고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죠. 연수, 경수, pH가 높고 낮음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분쇄도를 좀 가장 많이 조절하는 편이긴 하고 그 다음에 분쇄도로 좀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물 온도를 바꾸고 계절에 따라서는 이제 추출 비율을 조정하는 형태로 큰 틀 안에 추출 세팅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생수를 사용하시더라도 분명히 수원지에서 땡겨서 올려서 취수해서 담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죠. 아, 평창수니까 무조건 밸런스 좋아. 혹은 아이시스니까 뭐 라이트 로스팅을 굉장히 잘 추출할 수 있어.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같은 물이어도 이렇게 수치를 측정을 해보면 꽤 달라요. 작년에 제가 대회 참가할 때도 공식 수가 이제 백산수였거든요. 백산수도 취수한 날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막 요 측정 도구까지 사실 쓰시면 너무 좋겠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를 알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더 한 잔을 더 맛있게 드시고 싶어서 욕심을 내보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두시고 매번 측정해가면서 뭐 한 잔 한 잔 추출할 때 데이터를 쌓아가신다면 좀 더 맛있는 커피를 잘 내릴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전 영상이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디테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커피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커피는 되게 예민한 음료고 이런 디테일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보시고 이렇게 추출도 한번 변수를 반영을 해가면 훨씬 더 커피 한 잔이 맛있어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물 관련된 것도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멤버십을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멤버십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딥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볼 예정이에요. 실제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23일에 부산에서 제가 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레시피 적용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혹시 이제 부산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요 근처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물 수치 측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도 꼭 기대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맞춰보도록 할게요.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